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여러분께 그 참전 유공자가 이제 배제 처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 범죄 경력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참전 유공자가 적용을 받던, 그러니까 예우를 받던 참전 유공자께서 배제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유는 범죄 경력,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보훈처에서는 이 어르신에 대해서 참전 유공자 배제 처분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또 더불어 배제 처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동안에 배제 처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받아온 수당, 참전 수당까지 전부 반납하라는 겁니다. 이건 청천벽력 같은, 이건 날벼락이죠, 날벼락. 왜? 참전 유공자로 분명히 인정을 받고 유공자 수당을 계속 받아오셨는데 이제 감사에서 보훈처 감사에서 이 내용이 아마 그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건 처분해라 라고 아마 통지를 했습니다. 하니까 보훈처에서는 이거 범죄 경력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참전 유공자 자격을 배제하겠다라고 처분을 함과 동시에 배제하는 것으로만 끝났어도 이건 견딜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매월 타는 그 수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어르신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심판을 해봅시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실행을 했어요. 했는데 이 제목을 보니까 이제 행정심판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어르신의 그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내용이 그렇게 좀 중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죄가 재질이 아주 나쁘면 구제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형도 많이 받기는 했어요. 3년 6개월이면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말고 국가유공자로 정식으로 또 받으신 분들은 원래 10월 1년 이상만 받아도 배제 사유가 됩니다. 근데 참전유공자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참 길게 받았죠, 받기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3형사부에서 이제 죄를 사기죄로 해서 또 이렇게 그 범죄 경력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통보를 했고, 보훈처에서는 참전 유공자 자격을 배제하겠다라는 통보와 동시에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지급했던 참전 수당을 전부 모두 반납해라 하십시오 라고 공문을 보낸 사건입니다. 이 어르신은 이제 사면 초과에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별다른 소득도 없이 이 참전 수당만 갖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 어르신이 이제 부부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이 캄캄하죠.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매월 받던 이 수당을 받지 못하면 이 어르신이 가서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벌어올 만한 그런 어떤 여건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은 참 고민하다가 이제 어떤 어, 그 같은 참전 유공자 그 아드님한테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한 몇 개월 행정심판을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일단 이거는 행정심판을 해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요. 범죄 경력이 금고 이상 실형 선고는 맞지만 이분이 지금 현재 이 형을 받은 사실도
정말 오래됐고 일단 벌써 1973년도에 받았으니까 정말 78, 90, 20 이렇게 하면 몇 년 전입니까 지금? 40년 전 아닙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그분이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해올 때 보니까 성실하고 정말 남음이 없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처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를 받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거고 지금 40여 년 동안 살아올 내용을 보면은 전혀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이 인품이 좋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참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또 그런 내용까지 밝혀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이건 좀 너무 과도하다, 과하다, 좀 부당하다. 뭐 부당하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겠지만 좀 과하다. 이거 왜 참전 유공자를 배제한 것도 크지만 또 지금까지 지급했던 참전 수당까지 반납하라고 하니 그건 나더러 죽으란 얘기냐? 뭐 이런 정도로 아마 상심이 크셨어요. 그래서 구구절절 이분의 그 내용을 좀 그 사회생활과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여러 가지를 좀 확인을 해봤고 또 이 어르신이 또 모든 일에 참 많이 성실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죄는 어떻게 젊었을 때 이제 부득이하게 죄를 지은 사실 뭐 누구나 뭐 물론 고의로 했다면은 이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회복을 해줬지 않겠죠. 그런데 고의성도 없고 과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고 또 그때 사업이 거의 망해 가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이런 범죄가 일단 적발이 돼서 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이제 왜냐면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밝혀진 거예요. 그 동안에는 그러니까 보훈처에서도 보면은 가능한 한 그 국가유공자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좀 다분히 보여요. 왜냐하면 이 오래된 거를 몇십 년 된 거를 지금까지 계속 해주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감사원 감사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그대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행정심판위에서 회복 재개를 할 정도면 이분들이 약간 뭐 알고 방치했는지 아니면 그냥 모르고 사건이 너무 이제 본인들이 관리하는 그 사건들이 너무 많고 또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되고 어쨌든 결론은 일단 회복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가보훈처에 물론 이제 행정심판을 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또 청구를 당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유공자를 관리하는 국가보훈처죠. 보훈처가 우리가 그 소송에서 보면요 피고 원고 피고가 있듯이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청구인 피청구인 이렇게 이제 용어만 다르죠. 용어. 법원에서는 원고 피고로 보지만 여기는 청구인 피청구인 피라는 건 당하는 거죠. 피청구인 이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똑같은 공문이 하나씩 갑니다. 본인한테도 하나 오고 이제 청구인한테 하나 피청구인한테 하나 가면은 피청구인은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이렇게 판결이 갔을 때 원심에서 1심에서 지면은 누구나 다 양쪽 다 일단은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단심입니다. 단심. 한 번밖에 못 해요.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원고는
원고는 지면은 여기서 행정심판에서 일단은 인용을 받지 못하면은 소송을 갈 수가 있지만 원고는 피고는 보훈처에서 이제 기관이죠. 정부기관. 정부기관에서는 지면은 그대로 법원에 다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보훈처보다 상급기관인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행정기관은 상급기관의 모든 법률도 그렇지만 모든 명령과 이런 것들을 하급기관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보훈처는 보훈처장이 또 직제로 이제 굳이 따진다면 보훈처장의 상급기관이 국무총리죠.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결정한 사항을 보훈처장이 총리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행정기관에서는 상하관계가 분명합니다. 물론 그래서 이 법안 사항을 지시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내용을 갖고 결정 사항은 위에서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또 명령 상하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그대로 다시 이분의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참전 유공자 배제 처분을 다시 취소하고 원상대로 이제 참전 유공자 수당을 계속 이제 다시 지급을 하게 되죠. 그동안에 만약에 이 밀린 동안에 지금까지 행정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걸렸으면 6개월 동안 안 나간 건 이제 다시 지급을 해야 되겠죠. 왜? 원상 회복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왜 이 상황이 사건이 발생했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어떤 방송을 했냐면 국립묘지 안장 관계 때문에 국립묘지를 안장을 할 때는 여기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하면 이제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런 비슷하다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제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건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라도 참전 유공자는 아니면 국가유공자 어느 부류에 속하시든 이제 보훈처로부터 이렇게 좀 어려운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면 또 서로 상담을 해서 구제를 받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혹시라도 참고가 되도록 제가 오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참전유공자는 배제 처분이 이제 취소가 됐고 이제 지금까지 받아온 참전 수당도 이제 계속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한테는 정말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정말 너무나 값진 회복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모든 것들은 이 법규라는 것은 사실은 처분기관에서는 정상적으로 물론 이제 그 앞뒤의 정황을 판단해서 고의 여부를 놓고 그 형량을 높이거나 이제 낮추기는 하지만 어쨌든 부득이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에 부득이하게 억울하다 생각하시면 일단 가만히 앉아서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이 행정심판 제도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서 여러분께 제가 오늘 방송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지금까지 이런 사실도 있고 물론 그동안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전혀 무관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제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상당히 꼭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참전 유공자 금고 범죄 경력 때문에 배제 처분 받은 사람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이만
방송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